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13차 시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켰을 때 마찰로 인해서 물체가 띠는 전기, 마찰 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전기를 띠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인 전기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만약에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했나요? 그렇죠.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이렇게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경우에는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었어요. 다음 또 마이너스도 있었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종류도 역시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배척하다 할 때 척자를 써서 척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로 다른 종류,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다른 종류일 때는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전기를 잃기 쉬운 것을 왼쪽에, 얻기 쉬운 애를 오른쪽으로 쭉 나열한 표를 대전열이라고 했는데요. 교과서에서 제시됐던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털가죽과 플라스틱입니다. 털가죽으로 플라스틱을 문지르면요, 털가죽에 있었던 마이너스 전자가 플라스틱으로 이동을 하죠. 원래 털가죽은 중성 상태였거든요. 플러스의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 같은 상태였는데 마이너스를 플라스틱에 줘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누가 많은 상태, 그렇죠, 플러스가 많은 상태가 돼서 털가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플라스틱도 중성 상태였거든요.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 같은 상태인데 마이너스를 받아서 마이너스가 많아진 상태가 돼서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었죠. 면장갑을 가지고 이제 빨대, 플라스틱 빨대를 문질 했었는데, 이 상태에서도 면장갑에 있었던 전자가 플라스틱 빨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면장갑은 플러스가 많아서 플러스 전기, 빨대는 마이너스가 더 많아져서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원래는 중성 상태였는데 문지르는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되었다. 이것을 마찰 전기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본격적인 내용은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자가 고요할 정자예요. 가만히 있는 전기를 유도,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이 보입니다.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플러스가 8개예요. 파란색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즉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무슨 상태인가요? 그렇죠, 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플러스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겁다고 했어요. 그쵸? 양성자가. 그에 비해서 전자는 되게 가벼워요. 전자 지금 모든 방향으로 뿅뿅뿅뿅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속 상태인 이 아이를 지금 전기 안 띠는 상태인데 전기를 띠게 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아주 간단해요. 전기를 띠는 애, 대전체를 단순히 가까이 가져가기만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져가라지 접촉시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오른쪽 그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예요. 이 마이너스 대전체는 플러스가 만약에 2개가 있었으면 마이너스가 2개, 이런 중성 상태였는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 중성 상태에 있는 플러스는 안 움직여요. 하지만 마이너스 전자는 쉽게 움직이는데 마이너스가 다가오니까 싫거든요. 밀어내는 척력. 그래서 왼쪽으로 쭉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놓고 보니까 이 금속 막대를 봤을 때 오른쪽은요, 마이너스가 다 빠져나간 상태, 누구만 남아있어요? 플러스만 남아있어서 플러스 전기를 띄어요. 하지만 이 왼쪽 한번 볼까요? 왼쪽은 플러스도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단지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요. 접촉 아니고요. 가까이 왔더니 한쪽은 플러스 전기,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서 전기를 끌어냈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는 전기를 끌어냈다. 무슨 유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중성 상태라고 했고요. 이번엔 플러스 대전체가 왔네요. 아까 마이너스였죠? 플러스 대전체가 왔는데
지금 금속에 있는 플러스는 안 움직여요. 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마이너스 전자는 이 플러스 전자 때문에 끌려오는 힘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거 다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왼쪽은요, 마이너스가 다 빠져나가서 플러스만 남아있어요.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 하지만 오른쪽은요, 플러스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대전체가 가까이 오기만 했는데 중성 상태에서 이렇게 전기를 끌어냈어요. 전기를 띄게 했습니다. 전기를 끌어냈죠. 얘를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 장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금속 상태예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전체가 왼쪽으로 다 이동을 해서 왼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그 다음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요, 왼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전자도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오게 되겠죠. 그러면요, 보세요. 마이너스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입니다. 가까운 쪽은 반대인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대전체하고 멀리 있는 쪽은요, 대전체하고 똑같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밑에도 확인해 볼까요? 플러스 대전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인 마이너스를 띠고요. 대전체와 먼 쪽은 본인과 같은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대전체가 있으면 가까운 쪽과 먼 쪽, 가까운 건 반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금속이 아닌 물체에서도 정전기 유도는 일어납니다. 종이나 플라스틱처럼 금속이 아닌 물체에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데요. 플라스틱 자를요, 털가죽 같은 것으로 마찰을 시켜요. 그럼 플라스틱 자는 무슨 전기를 띠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그런데 밑에 잘라놓은 종이 조각에다 가까이 가게 되면 종이 조각이 달라붙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인데요. 손을 대지 않고 은박구를 끌어당기는 실험인데요.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는 가벼운 스타이로폼 안에다가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쿠킹 오일 아시죠? 걔를 은박지를 이렇게 쌉니다. 물론 실에 연결을 해서 위에 스탠드에 매달아 놓은 거죠. 입으로 후 불면 얘는 왔다 갔다 흔들릴 정도로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빨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빨대는요, 이미 털가죽으로 마찰을 했어요. 그럼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빨대로 이동해 왔어요. 그래서 빨대가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전기를 띠니까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대전체라고 합니다. 무슨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접촉 노노노노. 가까이 오게만 하면 은박구의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은박구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은박구는요, 제일 처음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어요. 그런데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박혀 있고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마이너스 전자도 4개가 있었어요. 고르게 퍼져 있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안에 있었던 이 4개의 전자가 여기 안에 퍼져 있었는데 퍼져 있었던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밀려나는 청력에 의해서 전부 다 왼쪽 끝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림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돼서 오른쪽은 플러스 전기, 왼쪽은 마이너스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근데 대전체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은박구는 빨대 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빨대 쪽으로 끌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빨대는 마이너스 대전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은박구가 빨대하고 가까운 쪽에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버려요. 먼 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반대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되면서 서로 당기는 전기력, 즉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는 친구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교과서에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빨대를 가까이 하기 전엔 중성이에요. 플러스 4개 있고 마이너스 4개 있어요.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빨대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원래 있었던 위치 그대로 4개를 그려놓을게요. 하지만 여기 있는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은요, 마이너스 전기를 띤 대전체가 싫어요. 밀어내는 힘 때문에 밀려서 오른쪽에 있었던 전자들도 밀려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을 갈라서 볼까요? 자, 오른쪽은요.
은박구의 오른쪽은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은박구의 왼쪽은요, 플러스도 있지만요,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아요. 무슨 전기를 띈다? 그렇죠.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종류인 플러스 전기를 띠고, 이렇게 가까운 쪽. 먼 쪽은요, 이렇게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지만 마이너스가 더 많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제 검전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대망의 검전기, 약간 좀 어려워요. 검전기, 검사하는 기구입니다. 전기가 띠나 안 띠나 검사하는 기계. 전기 띠는 상태, 안 띠는 상태, 전기 띈다? 우린 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림을 볼게요. 구조는 이래요. 금속으로 된 판이 있어요. 금속판과 쭉 연결된 금속 막대기 있고요. 맨 아래 금속 박이 있는데요. 이 금속 박 할 때 이 박자가 한자로 표현하면 얇다라는 뜻이에요. 쿠킹홀처럼 굉장히 얇아서 입으로 불면 후 하고 얘가 흔들릴 정도로 얇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금속판과 금속 막대와 금속 박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어떻게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냐? 여기에다가 전기 띄지 않는 애가 오면요, 이 금속 박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전기를 띠는 애가 오겠죠. 뭘로 할까요? 마이너스로 할까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애가 왔어요. 그러면 전기 띠는 애가 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금속 박이 원래보다 벌어지게 됩니다. 이 금속박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물체가 전기 띠는 물체인지 안 띠는 물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계라는 거예요. 검전기는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두 개로 나눠놨는데요. 자, 왼쪽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저 마이너스 대전체를 선생님이 그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 여기 금속판과 금속 막대와 금속 박 안에는 처음엔 중성 상태였기 때문에 플러스는 그대로 박혀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여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위에 있었던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도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그래서 위에 있었던 마이너스 전자도 금속판을 타고 밑으로 전자가 아래로 이동을 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길이 두 개예요, 금속파. 그래서 위에 있는 전자들이 지금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두 개, 오른쪽으로 두 개를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끼리 금속박이 붙어있으면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마이너스 청력으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금속박이 벌어져요. 밑에는 마이너스 청력으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플러스 대전체가 왔어요. 그러면 이 검전기 전체에 플러스 그대로 박혀 있고요. 마이너스는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가능을 해요. 근데 플러스 대전체가 왔으니까 위에 있는 마이너스는 당연히 좋다고 거기 있겠지만 심지어 밑에 있는 전자들도 얘가 좋다고 전자가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전자가 전부 다 이렇게 위로 몰려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이너스가 빠져나간 자리에 펑하니 누구만 남았더라? 플러스만 남았겠죠. 그래서 플러스끼 밀어내면서 싸우면서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대전체가 왔더니 금속박이 벌어졌네요. 중요한 건 마이너스가 왔냐 플러스 왔냐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든 플러스 대전체가 오든 여하튼 금속박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기 안 띄는 애가 오면 안 움직여요. 근데 전기를 플러스를 띄든 마이너스를 띄든 대전체가 오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검전기는 그 물체가 전기 띄는지 안 띄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선생님은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3가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물체가 전기 띄나 안 띄나? 똑같아요. 물체가 띈 전하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속판의 대전체를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져만 가면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좀 전에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전기 안 띄는 대전체가 아니다. 여기 전기 띄지 않는 애가 오면 얘는 벌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전기를 띄게 되면 금속박은 벌어집니다. 금속박이 벌어지는 거 보고 그 물체가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체가 여기서 다가오는 대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전체가 전기를 많이 띠나 적게 띠나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두 개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대전체 약한 애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얘가 딱 다가오니까 위에 있는 전자가, 위에서 놀고 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갈라져서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밀어내는 청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요만큼 벌어졌어요. 근데 요거 치우고 선생님이 더 강력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애를 쫙 가까이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더 강력한 마이너스가 오게 되면요, 금속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내려오고요, 위에서부터 더 많이 밀려 내려오면서 아까는 전자가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2대2로 싸웠다면 더 많은 전자가 와서 3대3, 4대4, 더 많은 전자들이 서로 밀치고 싸우면서 더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했나요? 그래서 누가 벌어지는 걸 보고, 금속박이 이렇게 원래 상태가 이렇게 있었어요. 금속박이 이렇게 조금 벌어졌어요. 이런 게 있고, 원래 상태가 이렇게 있었어요. 금속박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전체가 왔을 때 얘는 대전체가 약한 애고 얘는 대전체가 강력한 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금속박이 많이 벌어질수록 대전체가 훨씬 더 전하량이 크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전하를 많이 띠나 적게 띠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박이 많이 벌어지면 많이 띈다. 세 번째가 좀 다소 어려워요. 세 번째는 접지라고 하는 것을 다음에 설명하면서 할 건데요. 세 번째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검전기가요. 지금 이 검전기 자체가 선생님이 그냥 마이너스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은 상태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같은 종류의 대전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데 검전기하고 똑같은 마이너스 전기 띠는 내가 오면요, 여기 그나마 위에 있었던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 대전체가 실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몇 대 몇으로 싸우고 있어요? 2대2. 근데 여기 있는 전자가 얘가 실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이 밑으로 쫙 내려오면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어때요? 2대2로 싸우는 거하고 4대4로 싸우는 거하고 4대4가 더 강력하겠죠? 2대2로 싸울 때 조금 벌어졌는데 4대1 이렇게 싸울 때는 이 금속박이 쫙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어머, 아까 이 검전기 자체가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다 대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이너스가 왔더니 더 많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플러스였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전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이렇게 온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밑에서 아까 2대2로, 녹색만 보세요. 2대2로 싸웠던 애들이 어떻게 될까? 이제 위로 좋다고 올라갑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빠져나간 자리에 황환이 누구만 남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빠져나간 자리 아니지. 지금 싸움이 덜해지겠지. 물론 플러스하고 아까 있었으니까 일부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겁니다. 한 번 더 다시. 플러스 대전체가 왔어요. 그러면 밑에서 플러스는 당연히 안에 있고 마이너스가 2대2로 싸웠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2대2로 싸워서 이 정도였는데 그 중에 위로 몇 개 올라가니까 싸움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오므라듭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검전기하고 같은 애가 왔을 경우에는 금속박이 더 벌어집니다. 그런데 검전기하고 다른 애가 오면요, 금속박이 오므라듭니다. 정리가 됐나요? 그런데 친구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검전기 자체를 전부 다 어떻게 마이너스로 만들어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이따가 접지 부분에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선생님 아까 헷갈리게 설명해서 정리가 안 된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검전기 자체를 선생님이 다 마이너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하고 똑같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어요. 그러면 더 벌어진다. 그런데 마이너스 전체로 대전된 검전기에 플러스 이렇게 대전체가 오면 오므라든다. 정리가 됐나요? 같은 건 더 벌어지고 다른 건 오므라들게 됩니다. 띠로리 접지가 나왔어요. 이 접지할 때 접하다. 손가락을 검전기에다 접촉을 시키는 경우인데요. 지금 위에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띠로리 맨 끝에 얘는 마이너스로 지금 대전된 거고요. 얘는 플러스로 대전된 거예요. 여기 전체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플러스가 다 빠져나갔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훨씬 많은 상태라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라는 것은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플러스 지금 띄고 있는 대전체가 가까이 왔습니다. 검정기. 원래 중성 상태였어요. 중성의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왔더니 이 플러스를 보려고 밑에 있었던 마이너스가 좋다고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고 플러스만 횡그란이 남아서 얘는 벌어졌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배웠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접지, 가장 중요한 거. 이 상태에 선생님 손가락 하나 여기다 딱 갖다 대는 거야. 금속판에 딱 대고 있어요. 손가락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위에 있는 마이너스는요. 얘한테 꼼짝마 잡혀있어요. 어딜 가? 딱 갇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는요. 플러스끼리 지금 대박 싸우고 있어요. 싸우기 좋아 싫어요. 아 뭔가 필요해. 얘네를 싸움을 말릴 수 있는 마이너스가 난 지금 부족해. 마이너스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손가락을 딱 대는 순간요. 이 손가락은 사람 몸과 연결되고 사람 몸은 발바닥을 땅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대지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부터 사람 몸을 타고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 여기 지금 플러스끼리 싸우고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예요. 얘는 잡혀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타고 전자가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싸우고 있는데 손가락을 대서 전자를 안에 넣어준 효과예요. 쌈을 말리러 마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럼 금속박이 어떻게 될까요? 오므라듭니다. 손을 대고 있을 때는 오므라들어요. 그런데 하나, 둘, 셋 하고 얘 대전체하고 손가락을 동시에 치워버리는 거야. 그럼 잠깐만요. 검정기는 중성 상태였는데 마이너스를 받아서 마이너스가 더 많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손도 떼고 여기 대전체도 떼어버리고 손 딱 떼는 순간 아까 쌈을 말리러 오는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살짝 오므라들었다가 손과 대전체가 떨어지는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더 많은 상태야. 왜? 손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스 청력으로 더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중성 상태였어요. 오므라져 있었어요. 대전체가 왔어요. 벌어졌어요. 손가락을 댔어요. 다시 오므라들었어요. 왜? 전자가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대전체와 손가락을 딱 떼는 순간 마이너스가 더 많아진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끼리 싸우면서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검정기 자체를 마이너스로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플러스로 해볼까요? 자, 중성 상태의 검정기입니다.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어요. 그러면 위에 있었던 마이너스가 얘가 싫으니까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싸움을 유발해요. 마이너스끼리 싸우면서 벌어집니다. 대전체가 왔군요.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댑니다. 접지시켰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갔었던 전자는요. 여기서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지들끼리. 근데 싸우고 싶겠어요? 싫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바에 아주 넓은 세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거슬러서 손을 타고 몸으로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검정기 자체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상태 개수가 똑같았는데 이번에 마이너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빠져나간 상태인데 내가 하나 둘 셋 하고 누굴 치워요? 그렇죠. 대전체도 치우고 손가락도 딱 치우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가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되면서 다시 벌어집니다. 손가락을 댈 때는요. 싸움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끼리 싸우다가 야 이제 그만 싸우고 난 나갈래 하면서 나가는 순간 금속박이 오므라들어요. 그런데 손과 대전체를 치우는 순간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서 이번엔 플러스끼리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금속박 자체를 플러스로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어떡해. 여기 어려운 거 맞아요. 하지만 검정기 문제 중요합니다. 알루미늄 캔 굴리기. 이거 직접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우리 코카콜라,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코땡, 환땡, 사이땡, 이런 아이들 다 먹고 금속 캔이 있어요. 이 금속 캔은 현재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다 세볼 것도 없어. 이 플러스 전화량과 마이너스 전화량 같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하는 거 붙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대전체 싹 가까이 하면요, 얘가 딸려와요. 가만히 있으면 탁 달라붙겠죠.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딸려오는 순간 얘는 계속 도망가야 돼. 대전체가 가까이 했다가 딸려오면 얘는 도망가. 그럼 얘는 계속 딸려오는 거야. 도망가. 계속 딸려. 도도도도 계속 굴러가면서 얘는 도망가요. 내가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 얘는 나를 계속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상태는 중성인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는 순간 이쪽 금속 캔의 오른쪽에 있었던 전자를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는데 플러스 전기를 띄었으니까 여기서는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딸려가. 근데 내가 안 움직이면 달라붙어서 땡! 안 돼요. 내가 옆으로 움직여.
따라오면 도망가고 따라오면 도망가고 나 잡아봐라 잡으면 죽어 이렇게 쭉 가면 대전체를 쭉 움직이면 이 금속회는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날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니라요. 플러스 대전체라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요. 붙으면 안 돼요. 그런 순간 이쪽 끝에 있었던 왼쪽 끝에 있었던 전자들이 오른쪽 막 딸려옵니다. 됐나요? 그럼 오른쪽 마이너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전기 딸려와요. 가만히 있으면 따라잡혀요. 나는 도망가. 나 잡아봐라 한 발짝. 잡아가야지 따라오고 도망가고 따라오고. 그래서 대전체를 천천히 옮기면 이 캔이 띠굴띠굴 천천히 굴러오게 됩니다. 무슨 현상? 정전기 유도 현상. 이거 시합하면 완전 재밌는데 의욕 돋아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가 있어요. 요즘 많이 사용들 하는데요. 공기 중에 작은 먼지를 정전기 유도로 끌어당기는 애가 있어. 얘 누굴까요? 그렇죠. 공기청정기가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 선생님은 과제에다가 유도현상을 이용한 예를 써라 그랬으면 이거 1, 2, 3, 4 중에서 선생님 쓴 답 아무거나 하나 적어야 되겠죠. 토너의 검은 탄소가루가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종이에 잘 달라붙는다. 뭘까요? 그 교무실에 있어요. 네, 복사기입니다. 손가락을 화면에 딱 대면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딱딱딱 막 넘어가요. 이거 뭘까요? 터치 스크린. 그렇죠. 얘도 역시 정전기 유도. 구름하고 땅 사이에 전자가 순간적으로 대량으로 탁 이동하는데 빛을 번쩍하고 내는 거야. 번쩍 뭘까요? 네, 번개입니다. 공기청정기, 복사기, 터치스크린, 번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동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 기억해 주세요. 다 왔어요. 오늘 수업 굉장히 길었어요. 정전기 유도는요.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가 있어요. 중성 상태. 근데 전기를 띠는 대전체를 어떻게? 붙으면 안 돼요. 가까이 하게 되면요. 얘가 끝부분이 서로 다른 전기를 떼요.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은 반대, 먼 쪽은 같은.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 예, 전기를 띠게 됩니다. 검전기는요. 정전기 유도 현상 이용한 거고요. 전기 띠나 안 띠나 알아보는데 그거 말고도 세 가지 알아볼 수 있어요. 전기 띠나 안 띠나 그러니까 누군가 왔어. 안 움직여. 너 전기 안 띠는구나. 넌 대전체가 아니야. 누군가가 왔어. 쫙 벌어져. 어머머 너 대전체구나. 전기 띠나 안 띠나 알아볼 수 있고요. 많이 벌어지나 적게 벌어지나 가지고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 수 있고요. 검전기 자체를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누군지 모르는 대전체가 왔어요. 얘가 왔는데 더 벌어지면 똑같은 이 검전기하고 똑같은 전기 띠는 애가 온 거고요. 덜 벌어지면 반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왔는지 어떤 종류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동하는 전자인데요. 이제 전류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전류, 뭐 전압, 저항. 벌써 미안하다고 미리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세요.